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언택트 공부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진짜 열심히 읽었죠. 재밌었거든요. 저자는 지금 현재 스탠퍼드 온라인 고등학교 교장이자 교육기술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신 호시 도모히로라는 일본 분입니다. 2008년도 당시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고등학교 창립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면서 철학 커리큘럼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스탠퍼드 온라인 고등학교는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국으로 치면 중1에서 고3까지를 위한 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그 다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 30개국의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글로벌 교실입니다. 이 학교는 현재 미국 명문대 진학률 1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그런 병폐, 뭔가 부정적인 시선들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학교 교문이 닫히고 그러고서는 모든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전향되었을 때 그때 우왕좌왕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혼란스러웠던 모습이 지금 현재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 케어를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학습 격차라는 문제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요. 언제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바람만 언제쯤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안전된 이후에도 지금처럼 2, 3일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학교를 가고 이틀 정도는 온라인으로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쩌면은 교육계에 좋은 변화의 바람을 좀 빠르게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희 아이들만 봐도 스스로 학습을 좀 설계하고 뭔가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죠. 네, 이제 여기에서도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탠퍼드 온라인 고등학교의 강령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학습을 디자인하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들이 학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고 조정해 갈 수 있는 힘을 조금 더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저자가 이제 중반부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온라인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에 대해서 문제는 온라인이 아니라고 해요. 수업 방식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확신으로 변했죠. 이제 책 내용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의 서문에서는 아이를 망치는 8가지 잘못된 공부 상식을 알려주는데요. 그동안의 최선의 방식이다. 그 다음에 당연시되었던 방법들이 아이들을 망치는 방법이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보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칭찬하던 것. 그 다음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히 가르쳐주는 방식. 그 다음 반복학습의 결과로서 그 풀이를 속도를 올리는 거에 중심을 두고서는 반복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학습의 진정한 제대로 된 방법은 속도보다는 사고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온라인 고등학교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학교의 그런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점. 맺은 말에서도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다워지기 위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학교의 원칙이라고 해도 필요하다면은 가감하게 칼을 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의 그 거꾸로 교실과 비슷한 과정으로 학생들이 미리 수업을 준비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요. 수업 시간에는 의견을 주고받거나 교사의 피드백을 듣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더 특징적인 거는 일주일에 4일 동안 수업을 하는데요. 그러는 대신에 이제 수업 시간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넓혀 놓았고요. 금요일에는 수업 외적인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쓸 수 있게끔 두었다고 합니다. 수업 준비와 과제를 이수해가는 과정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그 피드백을 끊임없이 줘야 되는 교사의 실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불릴 만한 위치의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사는요, 열정이라는 그런 전염을 가속화시키는 데에 그런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그런 학습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런 교사의 열정적인 학습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교사를 원한다고 합니다. 스탠퍼드가 이제 미래형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손꼽은 그런 방법 중에는 인문학과 스팀의 만남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어떻게 배우고 공부할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데요. 이때 중등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이 철학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매우 공감한 부분이었고요. 이 외에도 이 학교에서는 웰리스라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웰리스라는 것은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최상의 그런 학습 태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살아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 사회정서 학습을 구축하는 데에 힘을 쏟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공감하면서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세계학습 트렌드와 교육의 미래 지도였습니다. 커다란 교실에서 이제 책상 위에 앉아서 교탁에 서 있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다고 하죠.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학교, 그 다음 교사와 학생 수업을 각각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해진 학습 형태, 이른바 분산학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구조는 급격하게 이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는 힘든데, 그 중심이 되는 공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는 형태로 분산학습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공감가는 부분이었는데요. 교육은 철저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는 점. 학생들이 저마다 다른 교재를 쓰고 자신에 맞는 속도와 커리큘럼으로 공부하면서 학년이 같아도 배우는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가르치는 선생에서 조언하는 선생, 그러니까 티칭이 아니라 코칭을 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개별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거나 공부 방식의 조언을 하고 학습 목표와 계획을 지도하는 식으로 역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죠.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생각했었던 학교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준 점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반갑고 뭔가 굉장히 가슴을 설레게 해주는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그런 자기주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필수 학습 형태가 되어 간다는 거죠.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설계해가고 진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넷플릭스화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용어는 제가 작심 독서실의 그 창업자인 강남구 대표
이 책에서 본 이래로 두 번째로 제가 본 문구인데요. 지금 교육의 넷플릭스화라는 것은 과거의 수강 이력을 분석해서 앞으로 듣게 될 그 수업에 대해 분석해주고 추천해주고 해주는 이른바 강의 큐레이션을 해준다는 거죠. 그 기술은 지금 현재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그 졸업장만으로도 정년까지 보장받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세대인데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들은 눈앞에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학습을 업데이트하고 기술을 그러니까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그런 생존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죠. 지속적인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흥미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주도해가는 그런 설계형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언급해드린 내용 외에도 아이의 재능을 폭발시키는 8가지 학습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 번씩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저도 비슷한 생각을 늘 해오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제가 이제 꿈꾸고 있는 대안학교에서는 이런 학교의 모습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을 지금 이 저자인 호시도모 히로시가 잘 정리해주고 있어서 진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스탠퍼드 온라인 고등학교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뭔가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었던 분들은 대부분의 리뷰가 보내고 싶다 였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 학교에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 온라인 네이버에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학교가 이렇게 만만한 호락호락한 학교는 아닙니다. 선발형인 학교인 만큼 뭐 저희가 알다시피 표준화된 그런 시험 성적, 예를 들어서 사트라든지 그런 성적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에세이 그리고 추천서도 필요해요. 그 이제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웬만한 미국의 아이리뷰를 대입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등록금이 1년에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진짜 엘리트 교육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학교에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머지않아서 그런 진짜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아이들에 의한 그런 진정한 진심이 담긴 교육 그리고 미래의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들이 나오겠죠.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저희와 같이 이제 교육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혹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 어른들이 더욱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교육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곳이긴 하지만 그래서 안 돼, 바뀌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작은 변화에서부터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가는 데에 좀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미래 교육, 진정한 교육을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를 반드시 나라도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번 더 하게끔 만들어준 책입니다.